자, 저희 채널에서 펩시 해리어 전투기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펩시에서 펩시 70만 박스를 구매하신다면 해리어 전투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어그로를 섞은 장난 광고를 때렸는데 이게 돈으로 계산해보면 사실상 돈복사 이벤트인 셈이라 한 사람이 진짜 조건을 충족시키며 전투기 내놔! 하고 펩시와의 법적 공방을 벌였던 사건입니다. 전투기 같은 걸로 어그로야 달달하게 끄셨겠지만 어그로 끌 거면 애초에 안전장치를 단단하게 조여놨어야지. 원래 기업은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되는 법이니까요. 이렇게 된통당한 기업이 펩시 하나뿐일까요? 그럴 리가.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약속 함부로 하지 마라입니다. 이제는 게임 그 자체보다 밈으로 받아들여지는 그것 메이플 스토리, 그리고 그 메이플 스토리보다 유명한 디렉터 신창섭, 24년 최고로 핫한 밈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쪽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 얘기해 볼게요. 메이플 스토리는 1년에 2번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그때마다 오프라인 쇼케이스를 여는데요. 24년 12월 7일에도 넥스트 쇼케이스가 예정되어 있었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메이플 스토리 팀은 이 쇼케이스가 잘 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때문에 김창섭 디렉터는 이틀 앞선 12월 5일 예고편 느낌으로다가 쇼케이스 장소를 미리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춤춰주세요가 제일 먼저 보이네요. 네, 춤은 안타깝지만 안 춥니다. 노래도 안 하고요. 근데 이 라이브에 공약을 하나 걸었더라고요. 라이브 시청자 1만 명당 극한 성장의 비약, 줄여서 극성비를 하나씩 뿌리겠다는 겁니다. 극성비가 뭐임? 극성비는 대량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물약입니다. 249에서 250을 사냥으로만 찍으려면 대여섯 시간 정도를 할 일 없이 딸깍딸깍 해야 되는데 극성비만 있으면 딸깍? 아주 귀하신 몸이다 보니 평소에 잘 안 주는 템이에요. 근데 그런 걸 시청자 수 공약으로 건다? 메이플 팀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나도 안다. 고작 이 정도로 시청자들이 드라마틱하게 늘진 않을 거란 걸. 평소 1, 2만 명의 시청자들이 봐주니 아주 많이 잡아도 5만 명 정도나 오지 않았어. 어이 우리들이 왔다고. 창섭이 형, 극성비는 충분히 준비해 둔 거지? 너희들 정말 많이 와줘. 33만 명? 아니 시청자 수가 33만 명이 찍힌 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임? 자, 어떻게 된 거냐? 앞에서 메이플 팀이 간절했을 거라 했죠. 하지만 유저들도 간절하긴 매한가지입니다. 극성비에 대한 간절함이 말이죠. 라이브 진행 당시 커뮤니티 전역에선 말이죠. 이재명 구속 윤석열 탄핵 소추 라이브 들어가자. 세상 어그로가 끌릴 모든 키워드를 미끼 삼아 메이플 라이브 주소로 유도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웃기기야 했는데 근데 이 정도의 낚시로 33만 명을 찍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디렉터님 반갑습니다. 메이플 용사예요. 극성비를 주세요. 보나마나 뻔하지. 뷰봇 아니겠어요? 원래 인간은 산업화 이후로 쭉 기계의 힘을 빌려왔거든. 사실 뷰봇이었다는 확증은 없지만 수치가 말이 안 되잖아. 김창섭 디렉터도 지금 몇 분 보셨어요? 12만 명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뷰봇이 돌고 있습니다. 저희 나우 하면은 통상 제일 많이 봤을 때가 한 3만 명 보십니다. 그래서 12만 명은 저의 예상을 이미 아득히 벗어난 것 같고요. 중간에 뷰봇일 거라 확언을 하더라고요. 그럴만도 한 게 메이플이 가장 오래 준비했고 가장 많은 유저들이 기대했던 6차 전직 쇼케이스 때도 시청자 수는 7.2만 명이었고요. 메이플을 넘어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환불 사태 당시에도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3사 시청자 다 합쳐야 28만 명이었는데 지금 이걸 33만 명이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이벤트가 아예 무효 처리되지 않겠어요? 엥?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까짓 거 그냥 다 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유저들 평균 레벨이 갑자기 확 증가하는 셈인데 킹텐츠 감모 속도 생각하면 그건 곤란하지. 그리고 파마첵스 사건들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이 1등한 걸로 결정하겠다 약속해놓고 파마첵스 당한 뒤에는 꼭 하나같이 부정적인 개입이 있었으므로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뭐 이러잖아. 지금 이것도 부정적인 개입이 있던 셈이니 사실 무효 처리하는 게 정배겠죠. 때문에 유저들도 어이, 약속은 지켜야겠지. 제발 무효 처리만 하지 마. 못해도 20개는 가져오라고. 5개라도 챙겨줘.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김창섭 디렉터 입장에선 어이가 없을 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20개를 달라고? 절대 안 되지. 25개. 뭔가 뷰봇이 돌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 건데요. 많은 파마첵스 사건들을 봐오셨다면 알겠지만 아무리 부정적인 개입이 있었다 한들 아예 무효 처리를 해버리면 역풍이 세게 불거든요. 때문에 조금이라도 대처를 잘못하면 물어뜯겼을 텐데 그는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말라고? 지킬 건데. 시원한
감히 인간의 눈으로 신을 판가름하려 들면 안 된다. 아무튼 그렇게 성황리에 끝난 라이브. 근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형 방송사고가 터졌거든요. 라이브가 끝나고 엔딩카드로 넘어갔는데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세상에 오디오가 안 꺼진 거야. 실수로 오디오 안 껐다가 터진 사건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그리고 막말로 뷰봇이 난장판을 만들어 놨는데 뭐 뷰봇까지 쓰냐 미친 새끼들. 이런 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실상 게임에 존폐가 걸린 그때 김창섭 디렉터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마이크 좀 받아주세요. 보시지 뭐. 신께서 인간미까지 챙겨가시네. 역대급 아수라장에 걸맞는 피날레와 함께 해당 라이브는 무사히 종료됐다는 거. 그리고 진짜 본 게임이었던 쇼케이스 당일에도 이 얘기를 다시 언급하던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죠? 지금 방송 몇 명 보고 있어 지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겠죠, 뭐, 그죠? 맞아요. 진짜 감다살 미친 거 아니냐? 앞선 사건처럼 기업 측에선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을 모아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메이플만 그러겠어요? 아니거든. 도미노 피자 쪽에도 비슷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현재 국내 SNS 시장은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 셋이 천하 3분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에는 어땠나요?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화를 등에 업고 PC에서 모바일로 넘어오던 시대였기에 지는 태양 싸이월드, 떠오르는 태양 페북과 트위터 이런 모양새였죠. 그리고 기업들은 항상 한 발 앞서야 하는 법. 그들은 페북, 트위터의 공식 계정을 만들고 체급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도미노 피자도 마찬가지였죠. 2010년 5월 트위터의 공식 계정을 개설한 그들은 아메리카노 1000잔을 뿌리는 등 돈을 쳐바르면서 빠르게 팔로워 수를 늘려 나갔는데요. 이렇게 깨작깨작 모으는 건 성에 안 찬다고. 빨리 체급 늘려서 인싸 돼야 하는데 어디 좋은 방법 없나? 당연히 있죠. 애초에 인싸 친구들을 골라 사귀면 더 빨리 인싸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프로모션을 열었다? 트위터 팔로워 수만큼 도미노 피자 추가 할인 받자. 당신의 팔로워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할인을 받습니다. 만약 1900명 이상이라면 무려 2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다고요. 우린 인싸 아니면 취급 안 해준다 이거야. 아니 너무하네. 친구 없는 것도 서러운데 할인도 안 해줘? 이거 완전 비릭빈 무익부 아뇨. 자, 그럼 팔업진들은 순순히 1000원만 할인 받아갔을까요? 그럴리가. 한국인들의 불로소득을 향한 열망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서희추와 마팔의 민족 앞에서 1900이란 숫자는 너무 얇은 벽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 소모임 만들기. 막말로 1900명의 사람이 모일 수만 있다면 서로 물고 빨아서 1900명 팔로워를 가진 1900개의 계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것만 3800만원치 할인이라고. 이때 도미노 피자 세대 모임 같은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둘, 낚시하기. 유튜브에도 뭐 구독 누르면 문상 이런 낚시 구독 구걸 계정들이 있죠. 그거 마냥 팔로우를 해주시면 바나나 우유를 드려요 하며 팔로워를 끌어모은 뒤 피자만 시켜먹고 런하는 피자 먹튀범들도 양산되었죠. 셋, 무지성 마팔하기. 그냥 무지성으로 눈에 띄는 모든 계정에 팔로우를 걸면 그중 몇 명은 마팔 해줄 거 아니야. 막 프사에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얼굴 쓱 걸어놓으면 효과도 더 좋을 거고 말이죠. 이때 마구잡이로 팔로우를 걸고 다니던 사람들을 도미노 좀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워낙 커지다 보니 도미노의 난이란 이름이 붙었고요. 때문에 당초 8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이벤트는 20일 앞당겨진 7월 16일에 조기 마감 엔딩을 맞습니다. 도미노 측에서 단순히 다량의 쿠폰 발행으로 인한 손해 때문에 종료를 한 것은 아니다 라고는 했지만 진짜 그것 때문인 거 맞지? 근데 도미노 피자의 겁없는 약속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잠시 눈을 돌려 러시아 쪽으로 가보죠. 자, 뜬금없지만 여러분들은 문신하셨나요? 저는 안 했는데 만약에 한다면 말이죠. 평생 남는 거니 아무거나 새기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심리를 이용해서 도미노 피자 러시아 지사에선 조금 독특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도미노 포에버. 참여 방법은 무료. 눈에 보이는 곳에 도미노 피자 로고를 문신하기. 문신을 하라고? 땡. 신체 말고 수지 부모건을 어찌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몸에다가 문신하면 피자 평생 공짜.
여보세요, 거기 타투샵이죠? 네, 문신을 새기면 평생 피자를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무조건 한 달은 연출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님들 할 거예요? 아무리 파격적이라도 문신이라 좀 고민되잖아. 그러니까 도미노 피자 입장에서는 머리 잘 쓴 게 파격적인 조건의 독특한 이벤트로 입소문은 무지하게 나겠지만서도 저조한 참여율이 예상되니 돈은 또 아낄 수 있는 거야. 와, 그거 완전 남는 장사네요. 헤헤, 그쵸? 저한테요. 자, 도미노 피자가 뭘 간과했냐?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냥 몸을 도화지 마냥 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매번 휴대전화로 QR코드 인증 불편? 자신의 팔에 QR코드 타투 문신한 남성. 그리고 이게요, 도미노 피자 로고가 꽤 힙합니다. 막말로 피자스쿨이었어 봐. 야, 이거는 진짜 좀 그렇잖아요. 그에 비하면 이건 진짜 선녀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린 군단이다. 당황한 도미노 피자는 다급하게 선착순 350명만 받겠다는 인원 제한을 걸었는데, 인원 제한을 거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선착순 이벤트라고? 여보세요, 타투샵이죠? 지금 바로 갈게요. 오히려 참여를 가속화시켜버렸습니다. 도미노 피자 계정에 올라온 글을 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이 씨발, 선생님들 350명 꽉 찼어요. 풀박이라고 새 타투 안 받아요. 응? 아니 씨발, 그걸 왜 이제 말해? 그럼 오늘 12시까지 인증하신 분들은 인정해드릴게요. 빨리 해! 그래서 최종적으로 350명이 아니라 381명이 평생 무료 이용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처음 조건대로 인원수 제한이 없었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봐도 킹만한데 싶은 조건이잖아. 당시 러시아는 경제난으로 1인당 한 달 가처분 소득이 평균 $500였기에 평생 공짜는 너무나도 큰 혜택이었죠. 막말로 피자 좀 질리는 날엔 피자 바라다가 당근만 해도 돈이 복사가 될 테니까. 만일 캠페인이 2개월 이상 진행됐다면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응모했을 것. 여기는 바로 러시아. 또 보죠.